5살에 사라진 딸, 지하실에서 들려온 나비야 노래 눈물의 재회. 성폭행, 감금, 세뇌 35년간 악마 가족의 노예로 살아온 그녀. 재미있는 영상 이야기 시청 전 화면 2번 터치 좋아요 구독하시고 더 많은 정보 이야기 받아보세요. 하영이의 귀환 마이너스 35년 만의 기적.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5년 전 사라진 딸을 찾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존엄을 되찾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는 진정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이정우 교수, 그리고 35년 만에 돌아온 딸 하영이입니다. 1장 35년 전 그날과 끝없는 기다림. 1988년 여름 운명의 날. 이정우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아내 미선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의 여름 5살 하영이는 집 앞 공원에서 놀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아빠 나비 잡으러 갈게요. 그것이 하영이가 아버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절망의 나날들. 경찰서, 방송국, 전단지. 정호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미선은 하영이를 잃은 충격으로 몸져누웠고 결국 2년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혼자 남은 정호는 하영이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미아보호소를 다니며 3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늦둥이 민수의 탄생. 하영이가 사라진 지 10년 후 정호는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 경희와 사이에서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민수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누나 하영이 이야기를 들으며 컸습니다. 아빠 누나를 꼭 찾을 거예요. 민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되었어요. 2장 운명적인 발견. 2023년 한 통의 제보 전화. 민수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안산 어느 주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난다. 창문이 항상 막혀 있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일반적인 신고였지만 민수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충격적인 발견. 수색 영장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간 순간 민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하 창고 같은 곳에 한 여성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거든요. 40대로 보이는 그 여성은 극도로 영양실조 상태였고 온몸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부르고 있던 노래였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와. 하영이가 사라지던 날 부르던 그 노래였어요. DNA 검사와 확인. 혹시 이름이 뭐예요? 아, 하영이. 이하영이에요. 민수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급히 DNA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99.9% 일치. 35년 만에 누나를 찾은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전하는 소식. 아버지, 누나를 찾았어요. 전화를 받은 정호 교수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75세의 나이에도 하영이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였거든요. 병원으로 달려온 정호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하영이를 보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어요. 3장 끔찍한 진실들. 35년간의 지옥. 의식을 되찾은 하영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5살 때 공원에서 납치된 하영이는 처음에는 조성민, 김말순 부부에게 입양되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영이를 가정부처럼 부렸고 성장하면서는 더욱 심한 학대를 가했습니다. 딸 현아와 남편 강민호의 악행. 더욱 끔찍한 것은 이들의 딸 현아였어요. 현아는 어릴 때부터 하영이를 질투하고 괴롭혔는데 성인이 된 후에는 남자친구 강민호와 함께 하영이를 성폭행하고 감금했어요. 현아와 강민호는 결혼 전부터 불륜 관계였으며 하영이의 존재를 이용해 정호 교수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짜 가족의 계획. 이들은 하영이를 이용해 거대한 사기극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영이를 발견한 후 정호 교수에게 거액의 살해금을 요구하고 나아가 상속까지 노리는. 하지만 하영이가 너무 약해져서 계획이 틀어졌고 결국 민수가 먼저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사장 정의의 실현. 강력한 증거 수집.
민수는 동료들과 함께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어요. CCTV 의료기록, 이웃들의 증언. 35년간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특히 하영이가 감금되어 있던 지하실에서 발견된 일기장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재판의 시작. 조성민과 김말수는 감금죄와 아동학대죄로, 현아는 감금죄와 성폭행죄로, 강민호는 성폭행죄와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언론의 관심이 폭주했어요. 35년간의 감금과 학대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거든요. 하영이의 용기 있는 증언. 가장 힘든 순간은 하영이의 증언이었어요. 법정에 선 하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35년간의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가고 싶었어요.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성민과 김말순 부부는 각각 12년형, 현아는 15년형, 강민호는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어떤 형벌로도 다 갚을 수 없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판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5장 천천히 찾아가는 일상. 집으로의 귀환. 하영이는 정우 교수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35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하영이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하영아. 우리 집이야. 정우는 하영이만을 위한 방을 정성스럽게 꾸며주었어요. 작은 일상의 기적들. 처음에는 모든 게 두려웠던 하영이. 큰 소리에 놀라고 사람이 많은 곳을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적, 스스로 욕실에서 씻기. 두 번째 기적,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밥 먹기. 세 번째 기적, 텔레비전 보며 웃기.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 정우는 최고의 심리치료사들을 찾아 하영이의 트라우마 치료에 전념했어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말하기 치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영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동생 민수와의 유대감. 민수는 누나를 위해 휴직까지 했어요. 매일 하영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35년의 공백을 메워나갔어요. 누나,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신기하죠? 누나, 오늘은 공원에 가볼까요? 민수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하영이는 점점 웃음을 되찾았어요. 6장 감사의 마음. 진짜 은인을 찾아서.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하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를 진짜로 예뻐해 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조성민 부부에게 가기 전 하영이는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박두만, 이순옥 할머니, 할아버지와 2년간 살았다는 거였어요. 묘소 앞에서의 감사 인사. 민수의 수소문 끝에 두 분의 묘소를 찾았어요. 강원도 화천의 작은 마을 공동묘지였어요. 묘비에는 박두만 1925만 2010, 이순옥 1928만 201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영이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영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예뻐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새로운 시작의 다짐. 정우 교수는 대학에서 명예퇴직하고 하영이의 삶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하영이를 위한 신탁기금도 마련하고 평생 돌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하영아,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잃어버린 35년을 천천히 되찾아가자. 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에필로그. 하영이의 첫 번째 생일. 집에 돌아온 지 1년 후 하영이는 생애 처음으로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사첫 번째 생일이었지만 진짜 첫 번째 생일이었어요. 케이크 위에 촛불을 보며 하영이는 말했어요. 소원이 뭐냐고요? 글쎄요. 이미 다 이뤄진 것 같은데요. 아빠랑 민수 오빠가 있으니까. 그날 밤 정호는 일기에 썼어요. 35년을 기다렸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 하영이가 웃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